이번 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1세대 왕들에 대한 분석편입니다. 현재 많은 1세대의 인원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김기태가 등장한 천명편 이후로 추가적인 왕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실루엣 모습으로만 봤을 때는 나온 왕은 2명, 그리고 실루엣에 나오지도 않은 육성지가 천량의 왕 포지션으로 있는 것을 보아 아무래도 실루엣으로만 나온 2명의 왕 말고도 다른 왕들이 있을 것이며 진정한 강자로 추정되는 인물은 아직 의문인 상황. 그중 첫 번째, 전국 1세대 왕들의 회상 중 맨 앞에 등장한 인물은 용의 자켓을 입고 있으며 마치 김병지 머리에 올백을 한 듯한 외형으로 곽지창보다 더 크고 맨 앞에 있는 것을 봤을 때는 1세대 메이저 왕급으로 예상되며 사람들은 그런 그의 외형을 보며 백룡이라고 부르고 있죠. 먼저 이 인물의 지역구를 추측하기 전 외형만 보고 그의 능력과 무술을 추측할 수 있었던 건 바로 그가 입고 있던 옷이었습니다. 저 옷은 과거 중국의 무술 중 하나인 쿵푸 복장과 매우 비슷한 외형이며 용도 마침 동양의 용을 의미하는 여의주를 들고 있는데 서양의 드래곤은 여의주를 들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보통은 불을 뿜거나 보물을 지키는 존재로 묘사가 되고 있고, 저렇게 여의주를 들고 있는 용은 특히 중국과 한국, 일본의 동양의 용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신화에서 여의주는 용의 권능을 뜻하기에 중국의 대표 무술인 쿵푸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백룡이라고 불리는 인물은 자신의 신체 중 하나를 이용한 쿵푸 무술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쿵푸 중에서도 특히 용형권이라는 권법이 존재하는데, 권법 자체에서 용은 상상의 동물이라 확실한 비유 방법은 없지만 마치 용의 움직임을 활용하여 빠르고 유연한 동작으로 강력한 타격을 연상시키는 무술이기에 1세대 왕은 용의 이빨을 의미하는 손톱 혹은 신랑이 늑대의 이빨을 팔꿈치로 비유하듯 무릎을 단련하여 쿵푸를 사용하는 인물이 바로 저 백룡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만약 신체가 아니더라도 1세대 왕들은 예를 들어 나재견의 강력 혹은 육성지의 악력 등 신체에서 비롯되는 힘을 사용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어떤 신체를 단련해서 활용한다 라고 하기보다는 타고난 신체에서 나오는 힘을 이용하는 인물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애초부터 웹툰 김부장에서 중국의 9강자들이 있었는데 그중 황후나 샤오룽에서 강함의 신뢰가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부장과 성한수를 상대로 엄청난 연출을 보인 킹을 이긴 조평견이라는 중국의 엄청난 강자가 있는 것을 봤을 때 저 인물들 중에서 백룡이라고 불리는 1세대의 왕의 스승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이 인물의 지역은 과연 어디일까요? 추정되는 지역은 전라, 인천, 충청, 제주 4곳 중 한 곳이며 아무래도 진랑이 부산, 즉 불경 지방의 왕으로 군림했던 것을 봤을 때 전라도 역시 따로 군이나 소 지역이 나누어진 게 아닌 전라 그 자체로 합쳐진 왕이 진랑 다음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메이저급의 왕이 아닐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천 또한 예상하는 지역 중 한 곳이며 나재견의 반쪽짜리 왕이 만약 2갈래로 나뉜 인천을 뜻하는 말이라면 인천은 2명의 왕이 다스리겠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곽지창이 전에 말한 언급에 의하면 인천을 나재견이 혼자 지키는 것처럼 의미한 언급들이 있었고, 나재견 역시 이지훈이 인천에 무슨 짓을 할까봐 노심초사하며 급하게 돌아가는 장면을 봤을 때 진랑과 황정석이 회상하던 그 시절에 반쪽짜리 왕이 밝혀지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하기에 육성지처럼 아예 밝혀지지 않은 왕일 확률이 높아서 실루엣에 나온 인물들은 인천 지역의 왕이 아닐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루엣의 인물들 중 그때 당시 곽지창은 서울의 왕이니 2명 중 1명은 필시 김기태에게 패배한 곽지창이 서울에서 밀려난 후 충청 지역을 장악했다고 나오는데 바로 그 과거 충청 지역에서 활동한 1세대 왕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밀린 왕이고 곽지창의 과거 스토리를 풀 때 희생이 되어야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맨 뒤쪽 제일 작은 모습으로 나온 인물이 바로 전 충청의 왕이겠죠. 그렇다면 남은 지역은 전라와 제주 중 한 곳이어서 한때 제주는 과거 윤경연의 출신이 제주도라 빅딜과 1세대 제주의 왕과 접점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작가님이 과거 제주까지 왕의 목록을 생각해 본 적은 없다는 언급이 있었기에 남은 지역은 바로 전라도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진랑보다 늦게 나왔다고 해서 그가 엄청나게 강할 것이다 라는 말들도 있지만 현재 나재경과 진랑의 힘을 봤을 때 그 이상의 힘은 중국 혹은 이도규 정도의 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 1세대 메이저 왕들과 비슷한 정도의 힘으로 나올 것입니다. 다만 그가 악역인지 선역인지는 애매한 상황에서 이지훈에게 패배한 인물이라면 선역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 나재견은 어쩔 수 없이 스파이 노릇을 한 것이고, 정말 이지훈에게 은혜를 받은 인물이 전라의 왕이라면 그는 악역으로서 박형석을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인물로 나오겠죠. 만약 백룡이 악역으로 나왔을 때 박형석이 성장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에피소드로 유력합니다. 아직 현재 1세대 왕들과 1대1로 제대로 싸운 경험은 과거 명절편에서 곽지창과 싸운 작은 형석뿐인데, 이 싸움에서 작은 형석은 무의식까지 뿜어내며 싸움을 했을 정도였고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박형석이 마침내 본인만의 경지를 뛰어넘어서 1세대 메이저 왕급을 이겨내는 연출을 보여주지 않을까요? 바로 그 시점이 경지를 뛰어넘은 시점이며 김기태나 이지훈과의 마지막 결전에선 자신만의 길을 찾아내는 것이 박형석이 최종적으로 이뤄낼 성장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재견은 현재 이지훈한테 무언가로 사로잡혀 있어서 스파이 짓을 하는 것이지만 그에 대한 충성은 없고 오로지 인천을 위한 행동들을 본다면 인천을 지키기 위해 이지훈에게 붙지 않고 충분히 얼라이드 쪽에 붙을 확률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고, 진랑 역시 김기태에게 죽지만 않는다면 현 1세대 왕들이 죄다 2세대의 스승급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전에 영상으로 언급했던 김기명의 스승의 존재로 활약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포지션이 애매한 전라의 왕 정도가 이지훈의 은혜를 입어서 얼라이드를 공격하게 될 인물이 되지 않을까요? 과연 실루엣에 감춰진 1세대 왕들은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